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도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6월 넷째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 향후 2, 3년 동안 중장기로 이익이 좀 크게 늘 만한 기업이라면 주가도 이익 느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데요. 그래서 차별적인 성장이 나와서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도 얘기 드릴 건데 잘 참조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CS 윈드부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동사는 이제 글로벌 1위의 또 풍력 타워 업체로서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1위 터빈 메이커인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을 지금 1,700억 가량의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콜로라도 푸에블로에 있는 약 100만 평의 타워 공장이라고 하고요. 특히 현존하는 글로벌 타워 공장 중에서도 좀 최대 규모로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현재 연간 한 3천에서 한 4천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지만 증설로 인한 지금 1조 원 수준까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또 쓰고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이 그린 산업에 대한 대규모 부양안에 따른 수요를 좀 창출하면서 그 결실을 미국 내에 공유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풍력 부문에서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타워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국가의 반덤핑, 상계 관세 등을 부여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가 이번에 미국의 이 타워 공장 인수를 베스타스의 미국 타워 공장 인수를 좀 진행하는 데 따라서 정부의 보호막 아래 고속성장에 대한 기대에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타스와도 좀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데 따라서 뭐 G나 지멘스 등의 동사의 미국 공장으로부터 타워 공급도 좀 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육상 풍력 타워 시장이 연 설치량이 15기가와트 수준이라는 점을 가정을 한다면 약 지금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미국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어서 동사의 미국 공장 타워 매출 점유율이 40%만 돼도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는 뭐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인수와 동시에 베스타스와 5년 동안 약 1조 5천억 규모로서의 미국향 타워 공급 계약 체결 좀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타 터빈 메이커들에게도 이제 내년부터 공급이 좀 시작된다라고 해서 동사의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유럽이나 베트남, 미국의 해상풍력 타워라던가 모노파일 사업을 확대 계획을 좀 갖고 있어서 동사에는 공격적인 또 사업 확장 정책에 따른 글로벌 풍력 관련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익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CS 윈드 지난해 31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예상치가 지금 거의 3배 정도가 되는 930억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은 1,100억, 내후년이 1,500억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이 좀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적을 좀 감안해서 중장기 목표를 잡아보면 2023년 중장기 순이익 예상되는 게 지금 1,500억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다 곱하기 PER 프리미엄. 동사는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업체라서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25배에서 30배 정도를 받게 되고 25배를 적용하면 이게 이제 3조 8천억 정도, 그리고 30배 적용 시에 4조 5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3조 8천억을 주가 환산 시에는 약 10만원쯤 나오고요. 그리고 4조 5천억이 주가 환산 시 12만원쯤이 나와서 현재 주가가 한 7만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도 뭐 충분하게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한 30에서 50% 이상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가격으로서 보실 수가 있을 듯 하네요. 네, 그래서 최근 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약간 저점 올리는 이런 또 상승 삼각형 패턴도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관들 돈도 좀 들어오고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이런 타이밍은 좀 공략해보면 시세를 좀 분출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중장기든 단기든 흐름이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DB하이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DB하이텍은 이제 국내 유일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지금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데 따른 또 올해 실적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에 이어서 최근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쪽으로도 공급 부족 등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비메모리 공급 부족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회복 속도에 대한 예측이 좀 실패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뭐 한파라던가 뭐 가뭄, 화재, 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 비메모리 팹 가동이 좀 중단된 데 따라서 뭐 이런 영향들을 좀 받아서 비메모리 좀 공급 부족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인텔의 헤게모니가 약화돼서 파운더리 수요가 급증을 했고, 미중 분쟁으로 인한 SMIC 제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은 특히 2022년도까지 봤을 때 이런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뭐 올해만 하더라도 연간 수주 물량 대부분도 좀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가 이런 비메모리 공급 부족의 수혜를 받으면서 중장기적인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특히나 이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주가가 좀 최근 연초 대비했을 때 좀 눌려있는 이런 가격대여서 상당히 또 밸류적인 매력이 있고, 거기다가 재무적인 부분도 좀 건전성을 갖고 있는데 올해 예상 부채 비율 뭐 38%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부채도 좀 갖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점이 아닌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상당히 투자 매력이 좀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실적은 1,600억대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예상 2,100억 정도, 내년도 2,400억, 내후년도 2,400억 가량의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역시 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서 2023년 좀 중장기 순이익 예상되는 게 한 2,400억쯤이 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PER. 네, PER은 동사가 아무리 못해도 한 15배에서 많게는 또한 20배도 좀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5배를 주면 요게 3조 6천억쯤 되고 20배는 4조 7천억쯤이 나와서, 네, 3조 6천을 주가로 환산했을 때 한 8만 2천원쯤 나오겠고요. 4조 7천억은 주가로 환산하면 11만원쯤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현재 주가가 6만원이 좀 안 되는 요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력이 높은, 지금 뭐 한 아무리 못해도 한 40-50%는 올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배 적용했을 때를 봤을 때는 네, 한 90%가량의 상승력도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되니까, 네, 충분히 또 중장기 뭐 50%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 상승력은 또 있는 그런 가격 구간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DB하이텍 최근에 또 차트도 조금 이뻐지고 있으면서 외국인 수급도 지금 뭐 비중이 한 19%로 좀 15%로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올라오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약간 또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또 상승 삼각형 흐름 좀 전개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서는 또 좀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 맞닥뜨리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네, 그래서 단기적인 또 시세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또 구간인데 역시 또 중장기든 단기든 관심 있게 보셔도 그럴 만한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오늘도 또 얘기를 드렸는데 잘 참조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 네, 계속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